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통증왕 최봉춘 유튜브를 찾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유튜브 채널로 댓글을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의 질문에 원장님과 같이 함께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힘차게 같이 한번 달려볼까요? 원장님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동 세원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최봉춘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저희 같이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서 매직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떤 궁금증과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지금부터 빠르게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입니다. MRI를 오해하는 환자들, MRI는 억울하다 편에 올라온 댓글이라고 하는데요. 지인하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허리 협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리를 구부리고 옆으로 틀면 엉덩이 쪽이 땡기고 오래 못 걸어요. 1시간 걸으면 허리가 아프고요. 허리 협착증이 맞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나이는 40대 중반입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원장님의 시원한 답변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나이가 40대신데 벌써 통증 때문에 병원 갔는데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네. 받았다면 좀 빠른 감이 있죠. 그러니까요. 이제 되게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40대 후반, 50대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고 나이가 좀 드신 우리 어르신들한테 많이 오는 것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말 그대로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협착이 뭐죠? 협착이 이제 이렇게 찰싹하고 이상하게 달라붙는 거 아닌가요? 그는 이게 협착이 그건 된다. 접착 아니에요? 이렇게 협착이 된다. 네. 그 느낌은 아는데 제가 우리 원장님처럼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을 협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척추관이 협착이 됐으면 그 안에 척추관 안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걸 꽉 좁아지는 신경이 좁아서 어떻게 돼요? 힘들죠. 네. 깝깝하고 네. 막 붓겠죠. 그러니까 신경이 붓고 막 그러면 막 혈액순환도 안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프죠. 아프고. 협착으로 인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척추관에 있는 여러 가지 관절, 그리고 인대, 그리고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에서 튀어나온 이 삼형제가 척추관을 눌러요. 누르면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협착이 진행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허리가 처음에 아프고요. 좀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걸으면 허리가 아프다. 네. 앉으면 좀 편하다. 네. 이런 경우는 바로 협착증 증세인데 이것이 점점 진행이 되면 허리가 엉덩이의 통증으로 변하고 그다음 더 진행이 되면 이제 급기야 다리로 쫙 저린 느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척추관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이고 특히나 누워서 잘 때 똑바로 누워 자면 굉장히 저려요. 그래요? 옆으로 구부리는 것들이 편할 수도 있고요. 또 앉아있을 때는 좀 편한데 일어나면 아프고 오래 걸으면 통증이 온다.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그 댓글 남겨주셨던 구독자분의 증세랑 똑같은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치료요. 네. 치료는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척추관이 좁아지고 있는 신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허리를 많이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척추관 협착이 오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아까 삼형제가 있다 그랬죠. 네. 관절, 인대, 퇴행성 디스크. 이 세 개가 뭐냐면 허리를 많이 써가지고 거기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많이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허리를 똑바로 펴는 그게 올바른 자세죠. 허리를 똑바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더 나아가서 허리 주위에 있는 중심 근육, 코어 근육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을 단련을 시켜야지 허리가 튼튼하게 딱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해주신다면 협착증으로 가는 것을 이제 더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요.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또 어떤 우리가 심각한 상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운동을 한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아프다라고 하신다면 빠르게 저희 원장님 찾아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댓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댓글은요, 자녀들의 나쁜 자세,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편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 아이가 몇 년째 뒤로 눕듯이 앉는데 원장님의 영상을 보고 걱정이 돼서 계속 잔소리하면서 자세를 똑바로 앉게 했어요. 그랬더니 똑바로 앉은 자세를 하면 오히려 허리가 아프다고 하네요. 아프다고 하니까 더 이상 다른 자세를 강요할 수도 없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중학생이면 원장님 한창 성장할 시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오히려 똑바른 자세를 하면 허리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한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더욱더 걱정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이는 왜 이러는 걸까요, 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일단 눕듯이 앉는 건 나쁜 자세죠. 맞아요. 그런 자세를 오래 하고 특히나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자세를 하면 척추가 변형이 오고 측만증도 여러 가지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요. 나쁜 자세인 거는 틀림없어요. 네. 바꿔야 되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똑바로 앉아 그러면 이제 그 자체로 네. 근육이나 이런 배열들이 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아플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처음에 시키면 좀 무리하게 아플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어떤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오는 일종의 통증이기 때문에요. 좀 기다려 보시고 또 너무 심하게 갑자기 막 너무 경직된 똑바른 자세를 하라고 해도 애들이 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타이르고 잘 그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그런 올바른 자세를 좀 가르쳐주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고요. 그보다는 더 좋은 게 올바른 운동을 가르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허리를 똑바로 펴고 똑바로 앉을 수 있는 이런 운동들, 특히 이제 누워서 우리 허리를 강하게 하려면 이제 복근이라든지 등 근육들이 좋아야 되니까 네. 이런 복근이랑 등 근육 강화를 하는 이런 운동 같은 거를 같이 놀이 삼아서 누워서 다리 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보면 허리가 좀 더 탄탄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똑바로 앉았을 때도 통증이 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두고 조금 습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질문 남겨주신 구독자님, 저희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같이 우리 아이의 성장기 건강히 무사하게 잘 지나가길 저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독자분들과 인터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의 게스트분께서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저희 원장님을 찾아오셨을지 바로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유튜브 통증왕 최봉춘 촬영 현장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31살 인천에 살고 있고 운수업을 하고 있는 권성학이라고 합니다. 네, 방금 운송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최근에 휴가철을 맞이해서 정말 더욱더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는 차량을 이제 들어서 네. 다른 센터로 이동을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사님께서는 어떤 통증과 고민이 있으셔서 원장님을 찾게 되셨을까요? 예, 일단 제가 그 원장님 채널이 되게 큰 팬이어서 여러 가지 뭐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의 특수한 경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교통사고는 아무래도 후유증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통증들이 처음에는 뭐 느껴지지 않은 정도였다가 점점 계속해서 통증이 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디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거나 이러고 싶기는 한데 시술이나 수술 말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저는 좀 수술이나 시술은 아직 나이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편이라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물어보려고 연락을 드린 거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운전하시다 보니까 동사가 많으시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통증이 오실 수 있는데 주로 우리 어디가 통증이 많으세요? 저는 보통 목이나 허리 쪽 그리고 거북목 쪽이 조금 더 안 좋고 병원에서 MRI를 찍었을 때 디스크가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목에 제껴지면서 목의 관절이라든지 목에 있는 신경들을 갖다가 자극을 주게 되고서 목과 그다음에 양쪽 어깨 통증이 많이 들어오고요. 또 허리도 충격을 받으면서 허리에 통증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치료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치료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데 보통 뭐 무조건 처음부터 시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술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물리치료 같은 거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개 목이라든지 허리에 신경치료 같은 거를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운전하시다 보니까 목이나 허리 이런 데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운동 같은 것도 같이 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럽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께서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받아보셔라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혹시 우리 기사님 조금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추천을 받았던 게 도수치료와 충격파 치료를 주로 추천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뭐 치료의 차이점을 제가 몰라서 일단 뭐가 더 좋은지를 선택을 못했던 적이 좀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도수치료는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는 우리 척추뼈를 갖다 잘 배열을 정확하게 잘 교정을 시켜서 잘못된 신경이나 근육을 잡아줌으로써 우리 몸의 균형과 통증을 조절하는 이런 치료 방법이에요. 그래서 목서부터 다리까지 전체적인 어떤 균형을 잡아주고 치료하는 것이 도수치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충격파 치료는 어느 한 부분, 목이나 목의 근육이라든지 이쪽 부위에 문제가 있을 때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또 관절 부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관절에 여러 가지 인대가 붙어 있는 부위에 인대를 갖다가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그 인대가 늘어나서 또 그 인대 손상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빨리 회복을 시키는 것이 바로 충격파입니다. 충격파는 우리 말대로 충격파를 발생시키는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따다다닥 하면서 충격파를 갖다가 문제가 있고 아픈 부위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바로 충격파 치료입니다. 그래서 도수 치료하고 충격파 치료는 좀 약간 다른 개념이고요. 그래서 도수 치료는 전체적인 목과 허리 균형이나 이런 걸 잡아주는 치료라고 할 것 같으면 충격파 치료는 인대 아니면 관절 그다음에 근육 이쪽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국소적으로 빨리 치료하는 것이 바로 충격파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원장님께서 질문 주셨던 도수 치료는 조금 전체적인 부분, 그리고 충격파 치료는 국소적인 부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고민 해결이 좀 되셨을까요? 예, 이제는 치료 받을 때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지 정확하게 좀 알게 됐습니다. 네,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기사님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언제나 다치지 않게 또 건강 챙기면서 일하시는 거 당부의 말씀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원장님한테 한마디 해주실까요? 예, 원장님 지금 제가 유튜브 채널로 영상을 자주 찾아뵙고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더 좋은 콘텐츠 많이 찍어주셔서 저같이 아픈 사람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사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직접 전화 연결 통해서 궁금하셨던 점들 시원하게 해소해 봤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또 새롭고 아주 다양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원장님 같이 마무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